사실은 이 강의 자료를 제가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건데 이 강의 자료를 사실 만들기 전에 만들려고 했던 자료는 구조화 독서법이라는 거를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 구조화 독서법이 뭐냐면 책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는 단시간에 이런 독서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독서를 한다면 어떤 책을 쉽게 선택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상위 그럼 1%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막 방송 애들 많이 나와요. 서울대 보낸 엄마, 뭐 만점 받은 엄마, 아이들 인터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역대로 계속 매년 해왔던 얘기들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모아서 분석했던 내용들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좀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상위 1% 만점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수업에 충실했다.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교과서 위주라는 말과 교과서만으로라는 말은 달라요. 교과서 위주로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교과서를 배제하지 않고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과연 이 교과서 위주는 우리도 교과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교과서를 공부했는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왜 그럼 좋은 책이냐? 공백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지 윈스턴 타임즈 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경제학 경제 박사님인데 우리 공백이론은 전체 지식이 100이라고 났을 때 75% 정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100%를 넣어놓지 않고요. 75% 정도의 지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숙지하고 나면 완전 학습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돼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 공백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다. 그러면 교과서로 75%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나머지 100이 되려면 나머지는 뭐요? 문제집을 풀린다거나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을 한다거나 또 학원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보충해서 100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나 교과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네,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학습을 교과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면 이 교과서 75%를 채웠다면 문제집 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결해내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공부법. 자, 이 친구 교과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뭐지? 그죠? 네. 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색칠했는데요. 색칠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엄마들, 우리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엄마들이 같이 와서 하면 좋은 강의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얼마 전에 이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렇게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엄마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교과서가 독서를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이거는 교과서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 긋고 있는 색칠하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이 친구는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중요한 개념을 체크하고. 네. 과연 잘했을까?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아까 그 친구랑 다른 건 다른 색깔로 칠했다는 것 뿐이고요. 전부 다 색칠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과연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라는 구분이 없죠.
단지 아까 한 색깔로 칠한 것과 다른 건 다른 색깔로 칠했다는 것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열심히는 했겠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같은 1시간, 2시간을 공부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냐의 차이를 실제로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요.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 형의 교과서를 어떻게 보냐면 이 형은 어떻게 교과서를 했냐면 자, 교과서에서 파란색은요. 이 형이 나름대로 기준안을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 문제 풀 때 나의 풀이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었는데 내가 틀린 문제들을 교과서 안에서 개념을 찾아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 얘기한 것들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두 번째 빨간색 문제집 풀었는데 내가 답을 틀렸는데 개념을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아까 교과서는 75%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답지를 보고 답지에 풀이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메모해 놓은 거다. 이거는 문제집에서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예요. 거죠. 이런 문제는 여기다 체크. 초록색은 내 필기에는 없는데 친구 책에는 있던 내용들은 또 이렇게 베껴서 옮겨놨대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검은색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체크해 놨다.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둬서 교과서를 공부했다. 이 교과서 한 권이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니라 이 교과서 한 권으로 시험 전에 꼭 필요한 거. 여기서 그러면 난 시험 전에 뭐만 보면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 뭐만 보면 될까요? 파란색과 빨간색만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틀렸던 것과 내가 맞았던 것 이런 것을 구분해 놓은 부분으로서 나는 파란색과 빨간색만 체크를 딱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한 권의 사용 자체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 이 교과서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다르더라. 보여집니다. 자, 이용규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이 장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게임에 페인이 빠져갖고요. 대학교를 제적당해서 잘렸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재입학을 하고요. 9개월 만에 사실 패스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9개월 만에 사실 패스라는 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 패스하는 게요. 10년 동안도 공부했는데 패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9개월 만에 패스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구조와 독서법이라는 거 갖고 공부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 아까 앞에서 서울대 합격한 이 친구들이 공부한 교과서 학습 내용과 맞아요. 이분이 공부한 독서법의 방법과 이 친구의 학습법이 맞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는 어머님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구조독서법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단히 보면 레벨링에서 지식의 상하의 레벨을 나누는 거예요. 즉, 내 학습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미지, 지식을 이미지화시켜서 내가 한 단어나 한 이미지를 갖고 그 부과되는 것들을 좀 외우기 쉽게 나만의 걸로 이미지화시킨다는 거죠. 스트리밍, 거기에 따라서 중요 문장들을 구분해내고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고, 컬러링, 그것을 다른 지식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로딩,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것. 이것이 구조화 독서법의 큰 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서 할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교과서와 문제집 풀이를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링이 뭐고 이런 말들은 이런 식으로 흐름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안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 교과서든 보면은 제일 먼저 겉표지가 있고 열면 뭐가 나오죠? 목차가 나오죠. 나는 어떤 책이든지 또는 교과서든지 목차를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 오, 읽어봤어요? 네.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근데
이 목차가 우리는 등한시하고 넘어갔던 이 목차가 학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저 또한 교과서든 책이든 목차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본 내용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 친구들의 학습법을 제가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이미징화 시키고 자세히 보면서 또 트리밍화 시키고 단권화 시키고 반복하는 이런 교과서 학습법을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를 보니까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이라는 대단원이 나옵니다.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그 밑에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근대 태동의 정치, 근현대의 정치라는 중단원이 나와요. 그 밑에 소단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패스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냐면 자 보세요. 통치 정치에 고대, 중대, 근세, 근태동, 근현대에 보면 소단원의 세 개, 고대의 세 개, 중세의 세 개, 근세의 세 개, 근대의 세 개, 근현대의 세 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뼈대에 그러면 이 목차를 가지고 나는 학습의 내비게이션 방향을 잡아야 돼, 기준은. 고대 정치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중세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세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서 근세로 가면 이렇게 이루면 근현대가 이런 세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흐름을 쭉 연결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뼈대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립, 변화, 통치체제, 발전 이렇게 대단원과 중단원 사이에 있는 이 소단원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차예요. 그러면 모든 교과서의 목차들은 이런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어요. 또는 중학교 3학년 딱 됐어요. 교과서를 받았어요. 그럼 교과서에 권진이 어디 갔어요? 나왔는데 OTP 드리세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차는 내가 학습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고대 정치와 중세 정치와 근세 정치에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성립에 대한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통치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변화나 변동에 대한 얘기들이 연동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학습을 할 때 고대 정치에서 어떤 세계가 있었고 중세는 어떤 세계고 근세는 어떤 세계인지가 정리가 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조의 레벨링이라는 작업이에요. 학습의 기준을 잡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받아보면 교과서 제일 먼저 이제 그럼 뭐부터 한번 훑어봐야 돼요? 목차부터 훑어봐야 돼요. 이 목차의 학습의 기준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미징. 이거는 지식이 도식화 시키는 거예요.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단순 이미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줄에 글에 쭉 돼 있는 이 줄 글들을 하나의 중요 단어들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내가 외우기 편하게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서 한 번에 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자꾸 노력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미징 같은 경우 중앙집권 그러면 이 단어 하나에 중앙집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정복활동도 하고 유령방포도 하고 불교수용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 단어 하나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할 때 조금 더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할 때 이미지화 교과서를 훑어볼 수 있다. 자, 트리밍.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 매스컴이나 우리 통계, 교육적 통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서울대생들이
아직까지 실감하지만 정말 들어가기 힘든 데가 서울대에 있거든요. 서울대 갔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서울대생들과 그 외 그래도 인서울의 다른 대학교생들을 분석하고 비교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서울대생들이 월등하게 뛰어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떠한 글을 읽어도요. 그 글의 중심 내용과 글 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했을 능력이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높았대요. 월등하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같은 글을 읽어도. 네, 그것이 이 트리밍,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며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책을 읽고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 트리밍 작업을 한다. 겁니다. 그래서 트리밍 뼈대에서 소주제 혹은 세분화된 표지 뒤에 그리고 물음, 왜 그러지? 이건 뭐지? 라는 물음을 통해서 중심 문장을 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을 1차로 연필을 긋고 거기에 대한 부가 내용들을 또 찾아보고 연습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 지식의 뼈대를 잡는 트리밍 작업이다. 자, 그 다음에 컬러링 작업인데요. 이제 교과서를 단권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하나로 내가 공부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교과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목차도 봤어요. 기준안도 잡았어요. 중심 내용도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도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 가고 그 만점자들 인터뷰에 보면 학교 공부 충실했다고 했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시험에 다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빼고 자꾸만 수업에 등한시하다 보니 선생님이 중요하고 선생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험에서 그 부분을 놓치거든요. 열심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는 학교에서 준 유인물들을 교과서 안에 잘 정리된 놓기 시작합니다. 이 컬러링을 통해서. 이거는 뒤에 문제집 풀이 할 때 같이 더 얘기해 줄 거예요. 교과서 안에 그럼 기출문제나 수업 필기 유인물들을 어떻게 넣는지. 그래서 유인물들 중에 중요 내용이나 교과서에는 없는데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을 필기해 놓을 수 있는 교과서에 그리고 수업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했던 것들을 필기해 놓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 안에 단권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컬러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완성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곡선이 있어서요. 한 번만 수업했을 때 공부했을 때는요. 잊어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60% 이상, 80%, 70% 이상 됩니다. 그걸 두 번 하고 세 번 할수록 점점 내 거로 만드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로딩, 반복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반복은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 네. 너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니? 아무튼 대답 안 해서. 네. 얼마 전 월드컵 끝났잖아요. 축구 선수들이요. 밥 먹고 나면 뭐 해요? 야구해요? 맨날 축구하죠. 왜요? 축구하는 규칙을 몰라서요? 어떻게 하면 골이 넣는지 몰라서요? 그게 아니죠. 반복을 통해서 잘하고 완전히 내 걸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똑같아요. 운동도 똑같고 이런 로딩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과서 정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차 버리지 마라. 목차 중요하다. 목차를 통해서 학습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교과서를 읽을 때 또는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유인물에 대한 내용들 잘 메모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교과서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어휘의 체크를 하고 그걸 찾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 외에 문제집을 풀고 또는 다른 개념 정리를 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문제집 얘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의 교과서 학습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100%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문제집을 풉니다. 자,
문제집 3권 풀었어요. 잘한 아이예요? 못한 아이예요? 잘한 친구예요? 못한 친구예요? 잘했어. 잘했어요? 나 한 과목 공부하는데 3권 이상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네. 1시간, 나 1시간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나 학원에서 풀었는데? 또 엄마가 또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과연 문제집은 공부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집은 맞았다? 틀렸다? 아니에요.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은 시험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험은 맞아서 동그라미, 틀려서 동그라미. 시험 볼 땐 찍어서 맞아서 동그라미, 안 하는데 실수해서 틀리면 X. 문제집에는 달라요. 문제집은 풀었다 또는 공부했다, 맞았다가 아니라 문제집은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알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메타인지 들어본 사람? 방송에 많이 나오죠. 난 메타인지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 요즘 광고. 네, 광고에서 근데 메타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아니요. 이 메타인지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를 아느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느냐, 아니면 조금 아는데 완전하게 모르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문제집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왜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문제를 풀었어요. 알고 풀었고 정답도 맞췄어요. 그럼 이 문제는 또 이 개념은 다음번에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또 나와도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계속해서 많아지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아는 문제예요. 네.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찍든 이건가 저건가 해서 답을 썼는데 그게 맞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해야 될 문제. 이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확실하게 이 문제가 되도록 공부해야 되는 문제죠. 네. 이것은 아까 교과서의 개념을 찾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해당되는 거죠. 자,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정답도 틀렸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정답을 맞은 문제나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정답을 틀린 문제나 같은 문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정답도 틀렸어요. 이 문제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련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 개념이 교과서에 부족하다 싶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해답지에 있는 설명까지 보셔서라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풀 때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난 이거 맞았어. 난 이거 틀렸어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난 이걸 확실하게 알았어. 근데 또 맞았네. 난 이 문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맞았어. 근데 틀렸어. 구분하셔야 되고 이 문제 전혀 모르겠어. 그건 맞고 틀리고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문제집 풀 때 구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교과서에 옮겨주셔야 돼요. 교과서를 단권화시킬 거니까. 아까 앞에서 그 서울대에 합격한 그 형 오빠가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시는 학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안 해본 거라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까지 다 못하겠다. 그럼 최소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만이라도 체크하고 찾아보는 연습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문제집 풀이는 문제집 푸는 목적을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즉 메타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집을 푼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나가기 위해서 문제집을 푼다. 맞춤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가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맞춤 문제 중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찍어서 맞은 문제는 맞은 것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맞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문제집 풀이에서 맞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된다. 네. 맞췄다고 넘어간 그분이 계속해서 결손으로 계속 세모로 남아있다. 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틀린 문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한 문제는 맞춤 문제 옆에 개념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것은 정말 집중해서 더 많이 봐줘야 된다. 이 부분들을 교과서에 잘 정리해서 이 교과서를 단권화 시켜주면 나중에 한번 쭉 훑어볼 때 교과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교과서 한 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될 겁니다. 자, 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들도 합니다. 그죠? 교과서 하나도 문제집 하나 푸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정리하기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같이 얘기해 줬더니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가는 큰아이는 그래 이거 되게 좋아해 하고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딸은 이렇게 어떻게 학원 갔다 오기도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아까 그 친구처럼은 아니지만 학교 수업한 내용이나 내가 모르는 어휘 부분들을 체크하고 최소한 문제집에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찾아보서 교과서에 단권화시키는 거 이거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권의 그렇게만 해도 이 한 권의 교과서가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 교과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교과서 밖에 이 지식의 공백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고 학원에 와서 또 문제도 풀고 선생님들이 유인물도 풀고 하는 겁니다. 네, 교과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위주의 학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는 문제집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문제집을 맞았다 틀렸다라고 개념을 잡지 마라. 오답에 중요하다. 오답도 되게 중요하다. 내가 틀린 거, 모르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아는 것은 괜찮다. 다음에 나와도 또 알아요, 여러분들. 자, 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죠? 책을 한번 다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다시 보려고 그러면 학습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죠.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만, 오답만 수업 공부한다면 이 학습량이 확실히 줄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볼 때. 이것이 똑같은 시간에 학습을 했더라도 학습 효과가 다른 거죠. 나도 3시간을 공부했고 쟤도 3시간을 공부했는데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랑.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답에 주목해야 된다. 사실 이거를 하고 저희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서밋 하고 있죠. 광고다. 네. 서밋의 학습이 지금 말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메타인지로 아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구분해서 또는 그 모르는 거를 드릴 다운 통해서 계속해서 내 거로 만들게끔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서밋 풀 때 개념 동영상, 개념 노트 사실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개념도 이제는 좀 열심히 하고 개념 노트 안에 문제를 풀어서 모르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 드릴답이 나오면 사실 서밋이 어떤 문제집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요. 공부 시간도 길고. 왜? 드릴다운이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한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가 아니게 서밋이에요. 근데 그 AI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맞춤 문제를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학을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서밋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거기에 오답 노트까지 거기에 나오는 오답 있죠. 그거는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한 번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 앞에서 제가 단거나 문제집 풀이를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근데 지금까지 개념 동영상도 좀 무시했고 개념 노트도 좀 무시했고 드릴다운 부분들이나 또 오답 노트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리고 서울대를 갔던 언니 오빠들 상위 1%의 언니 오빠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건 국영수, 사과, 한국사 6과목이에요. 이 6과목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갈 거예요.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대학교에. 그럼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같은 내신 수시로 간다. 정시가 아니고 승리랑 같은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A 친구도 2등급, B 친구도 2등급인데 A 친구는 과탐을 2등급을 받았고 B 친구는 과탐을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A 친구는 합격을 했는데 같은 2등급인데 내신이 A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시 합격을 하고 B 친구는 수시 합격을 못해요. 내가 기계공학을 갈 거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탐의 부분들을 잘 받아야 돼요. 같은 2등급을 받아.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그래서 난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에 여기가 가고 싶어라는 목표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또 수시로도 잘해서 갈 수 있고 또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한 듯이 지금 서밋에 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아까 그 프로그램 표준화돼서 따라가 주시면 되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다닐 수 있는 학원이 많지가 않죠.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가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신항공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고등과정에 지금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고등과정의 사회과학을 동영상 열심히 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지금 1학년 때 예비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거든요. 그게 충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2학년 때부터 분리돼요. 물리, 화 이게 전문화해서 분리되면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1학년 또는 중3에 배우고 있는 사회과학을 한국사를 충분히 내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2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어려워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수학이요 내신 4.4점인데요 사회하고 과학이요 3점이요 되게 높아요. 내신 점수가 버리시고 갈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6과목 국영수, 사과,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해당되는 과탐이 필요한 과인지 사탐이 필요한 과인지 더 그 과목은 더 잘해야 된다. 물론 6과목 다 잘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이게 저는 어머님들하고 할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친구들에 대한 어머님들을 했어요. 왜? 그때부터 조금 연습해서 오면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이게 이제 내 몸에 배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서를 받으면 이제부터 내가 교과서에 어떤 식의 것을 할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맨 앞에 메모해 보세요. 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파란색 하겠다. 메모. 문제집에서 모르거나 틀린 거는 빨간색 하겠다. 메모. 네. 유인물의 부분들은 내가 무슨 색 하겠다. 메모.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는 무슨 색으로 표시해서 개념을 쓰겠다. 메모. 딱
내가 기준안을 놓고 그러면서 교과서를 공부하면 나중에 그 교과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 시험 준비라든지 수능 준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아침에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막 재밌게 해주라 그랬는데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도움되고 어쨌든 하면서 또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엄마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조언 받고 도움 받으면서 고등학교 갔을 때 또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되고 중학교 2학년 돼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좋은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교과서를 비중을 많이 학교에서 많이 안 주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프린터물을 맞습니다. 많이 주는데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프린터 선생님들 시험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물을 그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것 또한 교과서처럼 프린터물을 그렇게 정리를 그게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교과서라는 것을 주제로 드린 이유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전국의 어떤 학생도 다 있는 책이 교과서고, 두 번째는 교과서를 또 말씀드린 게 개념 정리의 75%라는 개념의 공백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교과서밖에 없어요. 인쇄물은 사실은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자료들을 그냥 인쇄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좀 편안하고 중요한 것만 탁탁탁 있는 것들을 유인물로 줘서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을 준비할 때는 그거보다는 더 광범위해야 되고요. 그거를 단답형으로 외워버리면 거기에 유치되는 다른 것들은 아이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요. 문제 있고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포닷컴이라는 것이 우리 학교에 재작년 선배들이 문제를 풀었던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그 문제로 시험을 내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문제하고 답이었어요. 답을 문제로 올려버려서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틀려요. 왜 틀려요? 이 문제만 같습니까? 이 문제에 해당된 답들의 내용 개념들은 아예 무시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어요. 매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매년 만들어요?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 기출문제 새로운 문제도 넣겠지만 거기에 문제에 해당됐던 내용을 개념을 답에 해당됐던 개념을 문제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프린트만 해버리면 우리 학교 시험은 잘 보겠지만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에 대한 문제들은 또 응용력이 있거나 통과지 않으면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들을 옮겨놓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아까 이미지화 시켰지만 차라리 학습지 그 프린터물을 교과서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단권화시키는 학습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저희 때는 교과서 위주였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프린트물 나눠주고서는 너무나 아이들이 바쁘고요. 너무나 할 게 많고요. 학원 그리고 다니는 어머니 시간이 K가 교과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어머니 프린트물도 이해가 되지 얘는 집약적이고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머니 그 자체로는 애들이 솔직히 점수가 안 나와요. K니까 나온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교과서가 반대도 괜찮아요. 지금 어머니 지금 현실에서는요. 그 유인물의 개념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유인물로 옮겨도 괜찮아요. 그게 더 이거를 나았지. 일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유인물 자체에 있는 내용에다가 교과서 내용 또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인터넷이라는 정보가 방대하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 유인물 하나에 옮겨놔서 그거를 하나에 단권화시켜도 돼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보고 이걸 픽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쌓여서 단 한 번에 내게 되고요. 나중에 한번 훑어볼 때 이걸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될 것들만 표시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개념 노트에다 해도 되고요. 문제집 풀고 있는 거기 개념에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과서를 안 내드리는 건 교과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교과서 책이다. 그래서 더 안 내드립니다. 또 필요하신 얘기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해봐. 뭐 해야 될지 빨리 해봐. 아직 경험해보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못해서 이거지. 그래서 더 그럴 거고 이 아침 시간에 와서 대단해. 좀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딱 가서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와 그래 이게 좋은 방법이네 라는 걸 생각이 날 겁니다. 100%가 아니지만 10% 20%씩 이런 어쨌든 지금까지 상위 1% 친구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하나씩 다 분석해서 봤을 때 공통대역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그럼 이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좋은 거 따라 해보자.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거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야 그 초상권 있어 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홍지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문제